난이도가 있는 독해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로는 전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독해를 하는데 선생님 막 가르쳐 주고 막 이러면 거의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 순간만 이해가 될 뿐입니다. 스스로 깨우쳐야 되거든요. 선생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demonstrating이라는 단어가 입증하다, 보여주다고요. What they know,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in the same way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와단에 들어가는 거냐, in the same way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in the same way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demonstrator가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다예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두 번째가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미로서 문장을 구조를 파악한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영어 강사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이드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거나 스테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명확하게 디렉팅이 안 되죠. 근데 이 디렉팅이 문제예요. 정확하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뭐가 빠집니까? 유연성이 빠져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빠지면 영어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인생을 사실은 망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어 강사라는 걸 모르죠, 잘. 근데 그걸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이것만 한번 스쳐 볼게요. 그럼 나중에 해석할게요. 줄쳐 있는 문장이 되게 복잡해요. 쉬운 문장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걸 제가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설명하는 게 영어 강사 99.9%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수학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하면 직접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이해만 될 뿐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못할 가능성이 99.9%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기 강의예요. 여러분은 못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아는 거 하면서 알려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뭐야?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은 뭐예요? 의미예요. 가볼게요. 이걸 해석했을 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죠, 의미. 구조가 아니에요. 분석이 아니라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요것만 슬쩍 볼게요.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teachers give students a choice. 학생들에게 선생은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겠죠? As to the tools resulting products they wanted to use and create that are aligned to the same standards and learning outcomes associated with PowerPoint presentations. 자, 이런 경우 선생은 뭐 준다고 학생에게요? 선택권을 준다고요. 뭐에 관해서? 바로 도구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선택권을 줘요.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거죠. 요게 주의하셔야 돼요. 얼라인. 아마 책에 보시면은 이게 조정하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얼라인은 라인에서 나온 단어로서 선을 맞춘다는 거예요. 일직선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the same이라는 단어와 얼라인이 너무나 잘 어울려요. 볼까요? 근데 학생들이 뭘 준다고요? 선택권을 준다고요. 어떤 도구를 쓸지 또는 결과물을 어떤 것을 쓸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align to the same standard.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학습 결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학습 결과에 일치시켜 있는 거예요. 그것은 파워포인트 발표했을 때와 똑같은 기준, 똑같은 학습 결과에 일치가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건 앞에 해석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앞에 해석을 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앞에 해석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소시에이트 제가 관련해서라고 해석 안 했다는 거 아시죠? 대부분 아마 연관지어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미를 최대한 살린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소시에이트를 여러분 관련짓다고 해석할 때 저는 그냥 일치한다고 해석해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올라가서 해석해서 왜 이런 의미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면 앞에 있는 문장을 문맥을 좀 살리지 못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알고 있고 해석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의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도록 합시다.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요. 자, 아동을 위한 학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동을 위한 학교를 만들자. 비법의 어떤 학습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습법이다? 비법은 바로 flexibility, 융통성이에요. Flexibility also should be applied to the classroom instruction. 그 비법은 바로 뭐다? 바로 융통성이야말로 반드시 교실에 가르치는데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All too often learning becomes one size fits all approaches where students are tasked with demonstrating what they know the same way.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학습이란 걸 하나로 사이즈로 모든 걸 맞추는 그러한 접근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문법도 바로 한 사이즈로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고 이걸 벗어나면 안 돼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나 한 사이즈로 모든 걸 해결시키는 접근법. 학생들은 태스크, 임무를 받아요. demonstrate, 입증해, 보여줘. 네가 아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줘 라고 태스크를 받아요. This is extremely prevalent in project-based learning activities where students have to create presentation that will eventually be assessed. 자, 이것은 극단적으로 사실 만연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하는 학습 활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뭐 팀워크 해가지고 직접 연구하는 연구 프로젝트 기초가 하는 학교에서 하면 아마 그게 이게 몇 명씩 팀 맞춰가지고 하는 그것을 얘기할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그러니까 연구 기반의 그런 학습 활동에서 만연한데 학생들 뭐 해야 됩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아니죠. PT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평가받는 거죠. In many cases. 근데 in many cases the standard, 이 스탠다드 나오죠? 이 스탠다드 잘 기억해 두세요. Standard become directing all students to develop PowerPoint presentations, which ultimately result in a role reversal where a student are imparting a direct instruction upon their peers. 많은 경우에서 그 기준이 디렉팅, 기준이 이래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하도록 시킨다는 거야. 그 기준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기준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야 파워포인트로 발표해 라고 디렉팅 한다는 거죠. 결국에 그게 평가가 받는 거죠. 업셋 이거 기억하세요. 뭐라? 그게 결국에 평가되는 거죠. 그게 프레젠테이션이 평가되는 거예요. 발표가. 그게 궁극적으로는 역할의 전환을 일으켜요. 학생들이 impart는 부여하다 주다요. 직접적인 가르침을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역할이 전환되죠? 선생님이 한 역할이 전환돼서 선생님들 역할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자기 동료들에게 시키는 거죠.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Uncommon learning materialized when students are given flexibility as to how they can demonstrate what they know and have known. 자, 이 비법은 뭐냐면 비법의 학습법은 그게 바로 materialize, 물질화된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의 학습이 실현되는 건 학생들에게 뭘 줬대? flexibility, 유연성을 줬을 때만 돼요. 어떻게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줄 거야, 너? 그것을 유연하게 해주는 거. 야, PT에 이게 아니라 유연하게 해주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배웠던 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데모에서 입증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네가 결정해. 이렇게. 이해됩니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초이스,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바로 툴과 결과물은 네가 선택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 이용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해. 근데 이 align to 일치가 돼야 돼. 일치되어 있는 거야. 그 툴과 기준이나 결과물 일치되어 있는 거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학습 결과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학습 결과와 일치된 그러한 툴이나 뭐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당연히 그런 걸 하는데 일치가 돼 있어야 돼. 기준이 다르면 안 되죠. 당연히 똑같은 기준, 학습 결과, 프레젠테이션과 똑같은 그런 기준과 일치되는 그런 결과물을 이제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는 발표를 어떻게 할 건지, 툴을 어떻게 쓸 건지, 결과물을 어떻게 할 건지는 학생한테 주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Difference is much more authentic. 그 차이는 엄청나게 독창적이게 돼요. 그 풍요로운 풍부한 프로덕트 결과물이 있게 됩니다. Does a better job of quantifying meaningful learning and skill acquisition. 자, 그런 것들 결국에 더 잘 해요. 수량화하는 거죠. 의미 있는 학습과 그리고 스킬을 습득한 것을 수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아주 잘해요. 이런 것들이요. 수량화시킨다는 것은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그걸 아주 잘합니다. 이런 것들. 아주 잘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지금은 좀 어려웠던 이 지문을 분석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분석하면서 해석하지 않더라도 제가 해석한 거 됐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바로 초이스는 도구와 결과물인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만들고 싶은 대로. 그 대신에 뭐야? 그건데 얼라이먼트예요. 얼라이먼트가 맞춰야 돼요. 일치는 시켜야 돼요. 네? 같은 기준이고요. 그렇죠? 같은 학습 결과물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와 같은 기준, 같은 어떤 결과 그런 거와 일치된 그런 것을 그 대신 사용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분석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는 관계사가 대시 빠졌어요. 그럼 얘가 선행사예요. 참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합시다.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럼 대는 뭐야? 관계사인데. 선행사 누구야? 얘가 선행사예요. 선행사 하나에 관계사 대시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걸 물명 뭐라 합니까?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분석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의 뜻을 정확히 잡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는 거고 associate with를 정확히 제가 잡아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거 직역을 하게 되면 도구와 결과물의 선택 that 그것은 그들이 이용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도구와 결과물 that 그것은 조정이 되어 똑같은 기준과 학습 결과인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똑같은 결과와 학습 결과를 와 일치되는 거야 해요. 이렇게 되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꺼림직한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독해를 못하는 이유는 구조도 있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사실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문맥을 무시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이란 게 가장 큰 기틀이 되는 거예요. 구조. 문맥이란 게 하나의 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틀이 되는 거고 그 틀 속의 빈틈은 단어들의 의미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구조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에서 이게 뼈대다, 뭐 구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장 전체에서 구조는 뭡니까? 뼈대죠. 뼈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뼈대가
바로 문맥이에요. 맥이죠. 맥 흐르는 거. 이 안에 이제 살을 좀 채워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단어에 그 단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이게 채워주는 거죠. 고유한 의미가. 그러면서 이 단어가 문맥에 맞지 않으면 이 단어의 의미를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선별해서 바꾸기도 하고 사전에 없는 뜻이라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데 단어의 의미들이 사전에 없는 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생성할 수 있는 제너리티브한 AI가 뭐예요? 예? 인텔리전스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GPT가 뭡니까? 제너리티브 아니에요.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왜 생성합니까? 없는 거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전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GPT를 만든 거예요. 그냥 뭐 단어 사전에 그 집어넣어 조합하면 되지 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이 안 되면 안 되네? 라고 알게 된 거죠. 그 영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성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고난이도 독해는 할 수 없어요. 생성하셔야 돼요. 사전 없는 수도.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